어떤 사람이 간주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금이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세에 놓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용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를 놨는데 세금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전세를 냈을 뿐인데 왜 세금을 내라는 거야? 전세는 월세처럼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세금을 내라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당연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당신 보증금 받았잖아. 그거를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당신 수익이니까 나라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임대차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이 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임대차 신고를 하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입액이 얼마라는 게 정확하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건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월세를 받는 이 임대인과 전세를 받는 임대인 사이에 세금을 부과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임대인은 월세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세를 냈고 B 임대인은 보증금 1억을 받기로 하고 전세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A 임대인의 경우에는 매월 100만 원씩 받는 이 수입액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B 임대인이 받은 이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수입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A와 B 사이에 세금의 형평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간주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세금 부담이 확 커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세 가지를 간추려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간주 임대료가 대체 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일 때 간주 임대료를 내야 되는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요. 세 번째,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비법까지 아낌없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주 임대료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주 임대료란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가상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자는 받지 않아도 당신은 이만큼 벌었을 거야 가정하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임대차 신고를 하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알기 쉽잖아요. 근데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간주 임대료라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2024년도 기준으로 간주 임대료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전체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 3억을 빼고 곱하기 60% 곱하기 3.5% 곱하기 365일분의 임대일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집 세 채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7억 원이다 가정했을 때 7억 마이너스 3억 곱하기 60%를 하고요. 거기서 곱하기 3.5%를 하면 간주 임대료는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이자율이 2.9%였다가 2024년도 들어서 3.5%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럼 2023년도 기준 잡았을 때 똑같이 계산을 하면은 간주 임대료가 69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계산하니까 840만 원이 나왔으니까 약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다른 소득과 합쳐졌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간주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금이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형주택이 2채가 있고 일반 주택을 3채를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5채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소형주택 2채는 제외하고 일반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간주 임대료는 별도 신고 없이 부가세 신고할 때 함께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주택 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신고하실 때는 홈택스로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간주 임대료를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세요. 검색어에서 간주 임대료 계산하기 해서 검색을 클릭합니다. 하면 여기 2024년도 거를 클릭하시면요. 우측에 보시면 임대주택 추가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제가 임의대로 보증금 3억, 3억 5천, 4억을 넣고 전용 면적 다 84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임의대로 하고 계산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보증금 전체 10억 5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 3억을 빼고 7억 5천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는 총액이 1,570만 6,966원이라고 딱 계산이 나오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를 똑똑하게 절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필요경비도 공제를 해주고요. 공제 금액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할 때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소형주택 4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오늘 이 정보는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세세한 지식들이 때로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부동산을 임대를 하시거나 투자하실 때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권리금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